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호, 곱셈 기호랑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볼게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x를 2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x제곱이라고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1이라는 숫자는 생략해서 나타내지만 이렇게 소수점 아래에 1이 있는 건 생략하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복인데 올바르게 적는 거 쌤이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0.1x제곱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올바른 건.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a를 5번 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변에는 오른쪽에는 5 곱하기 a인 거라서 우리가 곱셈기호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근데 좌변은 지금 a를 5번 곱한 거니까 좌변을 제대로 정리한 건 a의 5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파란색처럼.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가 되죠. 그 다음 3번은 우리가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바꾸고 나서 뒤에 있는 숫자 전체의 역수를 취하죠. 그러면 올바르게 적어보면 5 곱하기 a 플러스 b의 역수를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앞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역수 취하면 안 되죠, 마음대로. 그래서 간단히 하면 a 플러스 b분의 5가 돼야 돼서 지금 분모랑 분자가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 그 다음 4번은 우리가 나눗셈 있으니까 곱셈으로 바꿔가지고 역수 취하면 이 y는 분자에 곱해져 있는 거죠. 이거 주의해야 되고, 그럼 2y분의 3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하면 2y분의 3x가 돼서 4번이 맞는 보기가 되네요. 그 다음 5번도 똑같이 곱셈 기호로 바꿔준 다음에 역수 취하고, 곱셈 기호로 바꿔준 다음에 역수 취하고, 근데 이 괄호는 이 덩어리째로 식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 흩어지면 안 되고 괄호가 없어지면 안 되고 이 덩어리째로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x-y 분의 1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분모에는 a와 x-y가 곱해지는 거니까 a 곱하기 x-y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괄호 필수입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3이랑 1이랑 곱해지니까 3이 돼요. 그러면 여기 x-y가 분모에 곱해져 있는데 분자에 잘못 곱해졌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 정답 4번입니다. 2번 문제 풀이할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의 차수는 4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는 각각 항의 차수를 매겨가지고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다항식의 차수가 되죠. 그럼 각각 항의 차수를 매겨보면 이 2x 세제곱은 x에 대한 3차 항이죠. 우리가 차수라는 건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의미하는 거라서 3차 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라는 항은 x에 대한 1차 항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3처럼 숫자만 있는 항은 상수항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차수가 가장 높은 건 3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식의 차수는 3차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5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에서 a의 개수는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수라는 거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개수는 지금 여기서 언급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개수를 언급할 때는 부호를 항상 꼭 챙겨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a의 개수는 그냥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 그 다음에 3번은 7x-3y가 다 항식인지 물어봤어요. 다항식이라는 건 항이 여러 개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항이라는 건 숫자와 숫자의 곱, 숫자와 문자의 곱, 문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얘기해요. 그럼 7x라는 건 7 곱하기 x고 3y라는 건 3 곱하기 y 이렇게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런 항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7x-3y는 다항식이 맞겠죠. 정답 3번이겠네요. 그 다음 4번은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랑 3x 제곱이 동류항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동류항이라는 건 문자의 종류도 같아야 되고 문자가 곱해진 횟수인 차수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과 3x 제곱은 문자의 종류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다, 그쵸? 그러니까 동류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서 상수항은 1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개수 언급할 때도 그랬지만 상수항 언급할 때도 항상 부호를 챙겨줘.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맞는 보기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려서 정답 3번입니다. 3번 문제 풀이할게요. 다음 보기 중 1차식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쌤 여기 바로 위에 문제에서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1차식이라는 건 일단 다항식 안에 들어있는 건데 포함되는 건데 다항식 중에서 우리가 항들의 차수를 이제 매길 수가 있죠.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지 항의 차수를 각각 매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다항식의 차수가 되는 거고 그때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여가지고 다항식 자체의 차수가 1차가 되는 걸 1차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한 번인 항이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이어야겠죠. 1차식이려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정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류항 계산을 해서 좀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1차식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 기억은 여기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3x 빼기 3x니까 여기가 이렇게 싹 없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3만 남고 지금 1차식이려면 어떤 문자든 하나는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문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1차식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도 x가 보이긴 하는데 0 곱하기 x는 결국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하면 그냥 플러스 3인 거예요. 3. 그러면 문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니은도 1차식 아니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여러 개의 항이 있는 다항식이면서 항의 차수를 매겼을 때 2분의 1x는 x에 대한 1차 항 플러스 5는 상수항인데 이 1차 항이 제일 높은 차수죠. 그러니까 디귿은 1차식이 맞겠죠. 그 다음 리을은 1차식이 아닌 게 각각의 항의 차수를 매겼을 때 x에 대한 2차항, x에 대한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되니까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2차가 돼서 리을 같은 식은 2차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 아니고 그 다음에 미음은 지금 1차식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항이 하나만 있긴 해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항이 하나만 있어도 다항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항식은 맞는데 지금 문자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차식인지를 파악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문자가 지금 두 가지가 있고 각각이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이기 때문에 1차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 다항식의 차수가 결국 2차인 거니까 x가 한 번, y가 한 번이라서 총 2차가 되죠. 이 항은. 그래서 이 식도 차수가 2기 때문에 1차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비읍. 이렇게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건 1차식 아니죠. 그리고 다항식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수를 확인하기도 전에 분모에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1차식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만 1차식이어서 정답 1번입니다. 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동류항끼리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정답은 2개고 그러면 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류항이라는 건 문자의 종류가 같고 차수도 동일해야 돼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 그런 항들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1번부터 보면 마이너스 5랑 8은 동류항인가? 라고 물어봤죠. 근데 우리가 문자의 종류랑 차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문자가 없고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은 상수항이죠. 근데 상수항은 항상 동류항이에요. 상수항끼리는 항상 동류항. 그럼 1번은 동류항 맞고 그 다음 2번은 문자의 종류가 같으니까 동류항 될 수 없겠고 3번은 문자의 종류는 같지만 차수가 얘는 1차, 얘는 2차 항이라서 동류항 아니겠죠. 그 다음 4번은 x라는 문자의 종류도 같고 문자가 곱해진 횟수도 한 번으로 같으니까 둘 다 x에 대한 1차 항으로 동류항이 맞겠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쪽은 y에 대한 1차 항인데 이렇게 뒤에는 문자가 분모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항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5번은 동류항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동류항은 1번과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항끼리는 항상 동류항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2x cm, x-2cm 줄여서 만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사각형의 둘레를 x 가지고 표현하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세로부터 보면 5cm에서 이만큼을 줄인 거죠. 그럼 5에서 x-2를 빼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다항식을 뺄 때는 항상 괄호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괄호가 풀리면서 x도 마이너스 2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괄호를 안 적으면 이렇게 x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돼요. 그럼 제대로 된 계산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괄호를 풀어보면 5 빼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7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세로의 길이는 7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가로의 길이는 8cm에서 2x-cm만큼 줄인 거니까 8 빼기 2x-cm가 되겠죠. 쌤 단위는 빼고 적겠습니다. 그럼 둘레의 길이는 가로랑 세로를 한 번씩 더한 거에다가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8-2x 더하기 7-x를 먼저 해주고 여기에다가 2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먼저 계산하면 15-3x인데 여기에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역시나 다항식에다가 뭐 어떤 숫자를 곱할 때는 괄호가 필수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곱셈기호 생략하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를 15에도 곱하고 마이너스 3x에도 곱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 이용해서 2를 15에도 마이너스 3x에도 곱해주면 30 마이너스 6x가 새로 만들어진 분홍색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호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었을 때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나눗셈이랑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비교해보면 되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a 곱하기 c는 곱셈 기호 바로 생략하면 되는데 쌤 한 번에 하려고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먼저 바꾸고 역수치 할게요. 그러면 분모에는 b 혼자 있고 그다음 분자에는 a 곱하기 c니까 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분의 ac 그 다음에 2번은 얘도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먼저 바꾸고 역수치하면 분모에 역시나 b 혼자 있고 분자에는 a 곱하기 c니까 ac 이렇게 적히겠죠. b분의 ac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 먼저 계산해줘야 되니까 이 나눗셈은 아직 남겨두고 b 곱하기 c분의 1로 먼저 바꿔준 뒤에 괄호 안을 계산해주면 a 나누기 c분의 b가 되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면 되겠죠. 여기서 얘를 먼저 곱셈으로 막 바꿔버리면 얘를 어떻게 역수치하지? 역수치한 다음에 이 안을 또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 배운 대로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저 간단히 하면 분모의 b, 분자에는 a 곱하기 c니까 ac, 똑같이 b분의 ac 나오네요. 3번까지는 다 동일하게 나오고 4번 아니면 5번이겠다 그쵸? 4번도 마저 해보면 나눗셈 기호를 모두 곱셈으로 바꿀 건데 역수 잘 취해야 되고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고 그럼 b분의 또 a 곱하기 c니까 우리가 1은 생략하죠. 쌤 여기서 말하는 거 깜빡했는데 a 곱하기 c 곱하기 1이지만 1은 우리가 생략하니까 그냥 ac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럼 b분의 얘도 마찬가지로 ac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5번인데 우리가 5번이 왜 틀렸는지 또 찾아봅시다. 연습하는 거니까 그럼 a분의 1 곱하기로 바꿨으니까 역수치하고 또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치하고 그러면 분모에 이번엔 a만 있고 1 곱하기 b 곱하기 c인데 1은 생략되니까 bc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5번은 a분의 bc가 돼서 혼자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보면 정가가 y1인 옷을 20% 할인했대요. 그러면 y1에서 20% 할인된 만큼을 빼도 되는데 쌤 이렇게 퍼센트 관련한 문제 풀 때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알려준 게 20%를 할인했다는 건 전체 100% 중에서 20% 빼고 계산했다는 거. 그러면 내가 낸 돈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격이니까. 그러면 80%에 해당하는 돈을 낸 거예요. 그러면 80%는 y1의 80%인 거니까 y 곱하기 100분의 80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20으로 약분하면 y 곱하기 5분의 4가 되니까 우리 곱셈기호 생략하면 5분의 4 y1을 주고 산 거겠죠. 옷을. 그러면 맞게 표현됐고 1번. 그 다음에 2번. 2번은 지금 소금의 양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소금의 양을 계산하는 공식 쓰면 되는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데 지금 소금물의 양은 킬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소금의 양은 그램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소금물의 양을 그램으로 바꿔줘야겠죠. 1kg은 1000g이니까 1000g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하면 여기 10이 남으니까 소금의 양은 30xg이 되겠네요. 여기 3이랑 10이랑 곱한 다음에 x 앞에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고 그 다음에 3번은 A시간, B분을 시간으로 다 바꾸겠대요. 그럼 우리가 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떠올려 보면 우리가 60분은 1시간,
그 다음에 120분은 2시간, 그 다음에 180분은 3시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분을 시간으로 바꿀 때 60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B도 60으로 나눠주면 시간이 되겠다. 그쵸? 그럼 A 더하기 B 나누기 60인데 이걸 곱셈으로 고치고 역수취해서 간단히 하면 여기다 보여줄까요? B 곱하기 60분의 1이 돼서 A 더하기 60분의 B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3번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4번. 두 번의 시험 점수가 A점, B점일 때 두 시험 점수의 평균. 평균이라는 건 두 점수를 합한 것에다가 지금 시험 친 과목 수, 횟수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돼야 돼서 둘을 곱한 게 아니라 2분의 A 플러스 B가 돼야 되니까 4번이 틀린 보기네요. 그 다음 5번. 지금 시속 8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 물어봤는데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 해당하니까 거리는 8 곱하기 X가 돼서 곱셈 기호 생략하면 8X 킬로미터 맞게 표현됐네요. 정답 4번입니다. 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다음 중 식의 값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보기마다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식의 값을 알아낸 다음에 비교하면 되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6X라는 건 6 곱하기 X니까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거기서 빼기 2 해준 거죠. 그러면 앞부분 곱셈부터 하면 마이너스 3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1번의 시계값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4 곱하기 x제곱이죠. 그럼 x제곱이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거듭제곱부터 항상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음수는 2번 곱하면 양수가 되고 2분의 1 절대값을 2번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약분하면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다음 3번. 다음 3번은 지금 x를 세제곱한 뒤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그리고 괄호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듭제곱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얘는 세제곱을 해도 음수기 때문에 괄호를 아직 풀면 안 되고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괄호가 풀리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반대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이 돼요. 3번의 시계값은 8분의 1. 그 다음에 4번은 이런 건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x가 지금 분모 자리에 있는데 x 자체가 분수니까 내가 바로 대입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식을 먼저 이렇게 변형을 해줘야 돼요. x분의 3이라는 건 3 나누기 x였다는 거죠. 이 식이. 그래서 이렇게 식을 나눗셈 기호를 다시 되살려준 후에 내가 분수 형태를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뒤에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해가지고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그 다음에 5번 마지막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x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4분의 3이 되겠네요. 4분의 3. 그럼 식의 값이 가장 큰 것은 1이 돼서 정답 2번입니다. 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다항식에서 3x-5를 빼야 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2x-3이 됐대요. 이때 바르게 계산한 식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항식이 어떤 다항식이었는지부터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네모라고 우선 두겠습니다. 그럼 이 네모라는 다항식에서 3x-5를 더했다고 했죠. 더했더니 2x-3이 됐다고 했고, 그럼 우리가 네모 구하기 위해서는 2x-3에서 3x-5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다항식을 뺄 거니까 주의할 점은 괄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빼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어떤 다항식 구하기 위해서 괄호를 풀어주면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뀌겠죠, 항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동료항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어떤 다항식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내가 계산하려고 했던 식은 녹색으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3x-5를 빼려고 했죠. 그러면은 다항식을 빼려고 했으니까 또 괄호를 해가지고 빼줘야겠죠. 그럼 괄호 풀어가지고 동료항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고 동료항 계산까지 마무리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되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다항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죠. 주어진 다항식을 보니까 안쪽부터 소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있고 대괄호가 있네. 그럼 우리가 소괄호부터 소괄호 풀고 그 다음 중괄호 풀고 대괄호 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쌤 소괄호 먼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소괄호가 풀리고 나면 이 중괄호가 소괄호가 되죠. 그 다음에 대괄호가 중괄호가 되고, 그래서 쌤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중괄호로 바꾸고 8 마이너스 3에 소괄호로 바꾸고 5x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부호 있으니까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7x 플러스 3에 플러스 6x 중괄호로 바꾸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소괄호를 풀려고 보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소괄호 안이 지금 간단하게 안 돼 있으면 먼저 간단히 동료한 계산부터 해줘야 돼. 그러면 동료한 계산부터 하면 소괄호 안은 12x가 되겠네요. 그냥 12x만 남네요. 여기 이렇게 없어져서. 그러면 요거 바로 풀어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소괄호 풀고 나면은 이제 중괄호가 소괄호가 되면 되겠죠. 쌤 그걸 바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소괄호로 바뀌고 8,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36x 플러스 6x 이렇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소괄호를 풀려고 보니까 소괄호 안이 간단히 계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동료한 계산부터 해주면 마이너스 30x 8 마이너스 30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소괄호 마지막으로 풀어주고 동료한 계산까지 해줘야 되니까 소괄호 풀면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동료한 계산까지 해주면 20x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1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1차식이 있대요. 그리고 x값이 3일 때의 시계값을 p라고 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시계값을 q라고 한대요. 그때 q-p의 값을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면서 1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1차식을 임의로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2x라는 항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이 있을 수 있죠. 뭐 0일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수항을 표현하기 위해서 b라는 문자를 사용하겠습니다. b는 그냥 뭐 아무 문자나 쌤이 잡은 거고 그냥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수. 그래서 이런 식이 있을 때 지금 x가 3일 때 식의 값을 p라고 했기 때문에 x 자리에 3 대입하면, 다른 색깔로 좀 적어볼게요.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나올 텐데 그때 값을 p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의 값을 대입했을 때 그때의 식의 값을 q라고 한대요. 그럼 q라는 건 지금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 2 플러스 b가 되겠죠? 그게 q가 되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지금 q 빼기 b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주의할 점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는 q 값 구하고 p 값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평소에 익숙해가지고 여기서 b를 모르는데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q 빼기 p만 알아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등식 두 개에서 양변을 각각 빼는 거예요. 그래서 q 빼기 p 해주고 우변끼리, 그 다음에 좌변끼리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q 빼기 p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좌변끼리 뺀 건 2 플러스 b에서 빼기 마이너스 6 플러스 b였겠죠. 그럼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다항식을 빼고 있기 때문에 괄호를 꼭 해줘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괄호 풀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괄호를 풀면 2 플러스 b 플러스 6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내가 b를 모르지만 지금 b가 사라져서 계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산해가지고 사라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q-p는 2와 6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8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가 2분의 1이고 b가 3분의 2고 c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래요. 그때 a분의 4 빼기 b분의 2 빼기 c분의 3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값을 구하라는 건 각각의 문자에 이 실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라는 얘기죠. 근데 대입하려고 보니까 a, b, c가 각각 분모에 있는데 a, b, c 자체가 분수죠. 그럼 우리가 이거 바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모르기 때문에 식의 형태를 먼저 변형을 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와 있었다는 건 나눗셈 기호가 생략됐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 식을 변형해보면 4 나누기 a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나누기 b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나누기 C였. 그럼 각각의 나눗셈을 먼저 해준 다음에 뺄셈을 해주면 되겠죠. 계산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A 자리에 B 자리에 C 자리에 각각 분수 형태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럼 4 나누기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나누기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 취해서 계산하니까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그 다음에 또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그 다음 또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곱셈끼리 먼저 계산해주면 앞에는 8,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이 마이너스가 만나가지고 플러스가 되겠죠. 곱해지면. 그래서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앞부분부터 쭉 계산해가지고 정리하면 9가 나오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9입니다. 1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네모안에 알맞은 식이 궁금한데 쌤이 이거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순 없고 2분의 네모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모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네모를 구하려고 보니까 지금 2분의 네모에서 이 식을 뺐더니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됐다는 건 우리가 2분의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네모는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얘가 나왔기 때문에 2분의 네모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에다가 3에 3 곱하기 2x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 돼. 그럼 요거 지금 분배 법칙 써가지고 전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개부터 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동료한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2분의 네모가 2x-10이 됐다는 건 네모 나누기 2 했더니 2x-10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2x-10이란 식에다가 2를 곱해줘야겠죠. 지금 네모라는 식을 2로 나눠서 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변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해주면 네모가 나오겠죠. 근데 다항식에다가 숫자를 곱할 때는 쌤 항상 강조하지만 괄호를 무조건 해줘야 되죠. 그래서 분배하면 4x-2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네모안에 알맞은 식은 4x-20입니다. 1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간단히 하라고 했어요. 그럼 A와 B를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서 간단히 하면 되겠죠. 먼저 A부터 구해보겠습니다. A는 지금 연두색으로 구해보면 A에다가 2x-3이라는 식을 더했더니 5x-2가 된 거죠. 그럼 A 구하려면 5x-2라는 식에서 2x-3을 빼줘야 되죠. 근데 다항식 뺄 거니까 항상 쌤 강조하듯이 괄호를 꼭 해줘야 되고 그럼 괄호가 풀리면서 뒤에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뀌겠죠.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동료항 계산하면 3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다항식은 3x 플러스 1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B는 파란색으로 구해볼까요? B는 지금 3x 플러스 5에다가 B를 뺐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B 구하기 위해서는 3x 플러스 5라는 다항식에서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다항식을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또 뺄 때는 괄호 무조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괄호가 풀리면서 3x 플러스 5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료항 계산하면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는 4x 플러스 1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플러스 B였기 때문에 A와 B 다항식을 더해주면 3x 플러스 1 더하기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동료항 계산하면 7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7x 플러스 2입니다. 1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였을 때 x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x의 개수와 상수항. 그러면 아래 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괄호를 풀기 위해서 분배 법칙 이용해주면 앞부분은 그대로 적힐 거고 3분의 x-2 더하기 5분의 3x-1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분배한 결과를 적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x의 개수와 상수항의 분수 형태가 이렇게 끼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통분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로 통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3분의 x-2라는 건 3분의 x와 빼기 3분의 2인데 분모가 같아서 같이 적어 놓은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쌤이 지금 분모를 15로 동일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통분할 거니까 모두 분모가 15로 동일해지겠죠. 그러니까 쌤 한 번에 분자를 적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분모 분자에다가 5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3을 곱하고 중요한 건 다 항식이니까 괄호를 해가지고 분배해서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적어보면 5의 x-2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3x-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5분의 1로 바뀌면 마이너스 15x 플러스 15 이렇게 바뀌죠. 그러고 나서 지금 분자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분자 간단히 하면 5x-10 더하기 9x-3 그리고 뒤쪽에 마이너스 15x 플러스 15 이렇게 있죠. 그러고 나서 동료한 계산해주면 15분의 마이너스 x 그리고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15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건 15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5분의 2인데 분모가 같아서 같이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x의 개수와 상수항이기 때문에 x의 개수와 상수항이 더 잘 보이도록 따로 떨어뜨려서 다시 적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5분의 1x 더하기 15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5분의 1이 되고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15분의 2가 되죠. 그러면 그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5분의 1이 되겠네요. 정답 15분의 1입니다.